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빨리 노화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해야 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외모, 걸음걸이, 자세 등이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신체 기능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제가 시진으로 관찰한 것과 각종 검사를 통해 본 그 사람의 생체 나이는 거의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생체 나이는 외모와 외양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얼굴입니다. 생체 나이가 젊은 사람은 동안이라는 것이죠. 덴마크에서 일란성 쌍둥이를 모아놓고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동안이고 누가 노안인지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관찰 결과 동안인 사람에 비해 노안인 사람이 평균 7.3년에서 7.8년 정도 일찍 사망했습니다. 같은 유전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지는가,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또래보다 더 빨리 노화된, 그래서 신체 나이가 적게는 5살부터 많게는 20살까지 노화된 환자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생체 나이를 결정하는 호르몬, 혈관, 면역력을 주목하게 되면 그 비밀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노화가 빨리 오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중에서 신체 기능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고, 그 외에도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또 비타민 D, 세로토닌, 멜라토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화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성장 호르몬 수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호르몬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성장 호르몬 수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는 복부, 허리둘레와 허벅지 근육입니다.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활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허벅지 근육이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게 됩니다. 허벅지 근육의 힘을 보면 자기 몸의 생체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호르몬은 20대 정상을 찍었다가 점점 떨어집니다. 미국에서나 한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느냐에 대한 제일 정확한 검사로서 성장 호르몬 수치를 들기도 합니다. 성장 호르몬 관리를 잘하고 있다면 또래보다 20년이나 30년 정도 건강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토록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더 부족할까요? 우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산하느라 내 몸의 호르몬 공장이 풀 가동되도록 만들어 성장 호르몬 생산 나이는 멈춰서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있다면 대화하고 털어놓으십시오. 극단적인 채식과 가식 모두 성장 호르몬에 해롭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 심장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과도하게 동물성 단백질을 기피하는 경우 필수 아미노산인 글루타민, 아르기닌 등의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가식을 하게 되면 섭취한 고열량, 고지방 식사를 소화시키고 체내의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이 빨리 소모되므로 절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미노산의 적절한 섭취 시 성장 호르몬 분비가 8배 상승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재료로 작용하는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들은 달걀, 호박씨, 견과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한 가지 바로미터를 들라고 하면 저는 근감소를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비만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비만 중 또 가장 위험한 것이 마른 비만입니다. 근육이 부족한 비만이기 때문이죠. 마른 비만 환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저체중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속한 면역력 저하와 신체 기능 감소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갈수록 체중이 늘어나는 비만인 사람들도 근육이 적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화를 막으려면 근육을 늘리는 생활 습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근육의 재료가 된 단백질,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과 비타민 B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저는 채소, 고기, 밥, 채소, 고기, 밥의 순서로 식사하는 거꾸로 식사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휴식 시간을 늘려줍니다.
당뇨를 조절하는 사람뿐 아니라 근육을 늘리려는 모든 사람이 거꾸로 식사법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거꾸로 식사법은 근육 성장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유산균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풍부한 채소를 제공하여 근육 성장의 핵심이 되는 대사화합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육량 보존 원칙은 지금부터라도 근육량을 꾸준히 올려놓아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떨어지는 시기가 됐을 때 역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노화가 빨리 오는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특징은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장점막은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지만 어떤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즉 물이나 영양분은 받아들이고 각종 독소나 유해물질은 들어오는 것을 막아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장점막이 손상되면서 장벽이 무너지고 세포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각종 독소나 유해물질, 세균, 노폐물이 곧장 몸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장벽을 뚫고 들어온 각종 독소나 유해물질, 세균, 노폐물이 우리 몸 전신에 걸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장점막을 뚫고 들어온 유해물질 그 자체로도 염증을 유발하지만 체내 염증 유발물질을 활성화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그야말로 만성염증의 도가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영양섭취 결핍, 알코올 과다섭취, 스트레스, 진통소염제 오남용, 과도한 당섭취, 항생제 남용, 저산증으로 인한 소장세균 과다증식 증상, 위험약의 무분별한 남용 등이 있습니다. 장점막이 이렇게 누수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점막을 돕는 결정적 요인인 마이크로바이옴의 황금 비율 파이대 2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익균이 장점막에 밀착해서 유해물질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선택적 배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점막은 유해물질이나 독소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점막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을 해치는 원인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우리 장점막의 든든한 우호군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재건에 의해 수분, 유익균, 식이섬유, 소화효소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데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약을 먹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약을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물론 약을 안 먹고 정상 범위로 조절된다면 최상이겠지만 조절이 되지도 않는데 약을 안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을 먹어서 조절된다면 우리 혈관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이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쓰리고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상처가 나면서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이 그야말로 노화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거꾸로 식사법, 저염식을 원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젓가락으로 식사하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정상 범위 내로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면의 질이 좋지 않거나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낮 사이에 쌓인 피로물질들 수면이 제거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은 어른들이 그 다음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잠이 가져다주는 피로물질 제거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항상 피로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한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단은 하루 7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선 30분만 더 푹 주무십시오. 조금 일찍 잠에 들고 조금 늦게 잠에서 깨십시오. 일주일간 수면 시간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수면 시간을 체크해서 평균을 내고 거기에 30분만 더 수면 시간을 보태어 주십시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코호흡, 수면 양발, 따끈한 우유 한 잔, 족욕이나 각탕, 반신욕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걱정거리를 잠자리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잠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졸릴 때 자는 것과 낮에 졸거나 자지 않기입니다.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1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좋은 잠을 자기 위한 습관입니다. 성장으로 보니 12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많이 분비되므로 가급적 이 시간에는 잠들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노화가 빨리 오는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부족이나 과잉을 미리미리 바로잡아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